안녕하세요. 이은영TV의 이은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포데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인포데믹은 정보라는 인포메이션과 그 유행병이라는 에피데믹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그 감염병 질병이 확산되는 이러한 시기 또는 재난이나 재해가 갑자기 너무 크게 닥쳐가지고 막 집이 파손이 되고 굉장히 생사에 어려움이 닥칠 정도의 그런 무서운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 인포데믹이 확산되고 퍼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시나요?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만 이걸 퍼뜨렸다. 그리고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즉, 사랑제일교회 신도 이미 확진이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검사도 해보지도 않고 확진자라고 지금 발표를 한다. 이런 주장을 과연 누가 믿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주장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 일종의 희생자, 피해자 코스프레인 거죠. 그것이 인포데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격성 프로젝트와 다 이어지면서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면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더 큰 목소리로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가지시겠지만 또 우리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접하지 않고 유튜브의 그 보수 유튜버들을 주로 이제 구독하거나 자꾸 그런 게 떠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인포데믹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포데믹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인포데믹을 예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그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이야기해주는 정보만을 듣는다. 두 번째,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또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이야기해주는 그 대처 방법, 코로나19를 감염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그 개인 방역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청취하고 듣는다. 그리고 실천한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죠.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또 인포데믹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잘 준수하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상한 황당한 정보들에 대해서 흔들릴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차단하고 우리들이 좀 더 바른 생각과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그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인포데믹 예방법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람하는 거짓 정보는 전염병만큼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가 손만 씻을 게 아니라 귀도 씻어야 된다. 새로운 그 이상한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정보,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자료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6개월 이상 진행되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인문학적인 방법론을 몇 가지 제시한 게 있어요.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인문학적인 성찰과 대응을 하자 이런 제시를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 발전 가능한 인류 사회 모색을 위한 기획 보고서 두 편을 최근에 발행을 했는데요. 거기 그 안에 보면은 그 영문학자 이동신 교수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포데믹 또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처법과 관련해서 느린 독서를 제안을 합니다. 느린 독서라는 거는 뭔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또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골고루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고 취사 선택하는 것을 조금 여유 있게 느리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느린 독서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역사학자 장문석 서울대 서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역사적인 시각에서 본 전염병이라는 그 글을 여기 이 보고서에 기고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전염병 역사가 그 역사 속에서 잘 기록이 안 됐대요.
누락이 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그 흑사병은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고 또 그런 게 과거 중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럽인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솔직히 스페인 독감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장 교수는 그 역사 교과서들이 스페인 독감을 빠뜨렸고 그거를 좀 누락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잠시 잊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 교수는 그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등 전염병 역사를 고찰해 보면 전염병이라는 거는 교류와 번영의 산물로서 사회적 해체를 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류의 지식을 시험하며 정치적인 긴장을 촉발하는 그러한 그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6개월 앞으로도 한 하반기 6개월은 더 간다는 그런 전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그 코로나19 그 속에서 인포데믹에 우리가 물들지 않으려면 투명한 정보와 올바른 지식이야말로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인 방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포데믹과 관련해서 한 몇 년 전에 그 유튜브에 한참 막 떠돌았던 게 있어요. 마늘을 뭐 귀에다 꽂으면 여러 가지 병들이 낫는다, 성인병이 낫는다. 그래갖고 막 그걸 또 마늘을 귀에다 꽂는 거를 그 사람들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올려서 유튜브에 막 또 퍼졌던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인포데믹 이게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인 거를 사실 이번 정광훈 목사의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인포데믹이다. 이런 거짓된 정보,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해갖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자다라고 계속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인포데믹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간단히